저는 박소영입니다. 62세에 은퇴하고 나니 하루가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30년 넘게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며 바쁘게 살았는데 정작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지니까 무료함이 밀려왔죠. 남편과 헤어진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도 하나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집에서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다 보니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편 배달부가 우편함에 뭔가를 넣고 가더군요. 보통은 나중에 확인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당장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우편함을 열어보니 각종 광고지 사이에 지역 커뮤니티 센터 소식지가 끼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버렸을 건데 무심코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죠. 문화 강좌 및 토론 모임 참가자 모집. 함께 나누는 삶의 이야기.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젊은 시절 학생들과 문학을 논하던 그 설렘이 갑자기 되살아났어요. 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열린다고 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였죠. 주저할 이유가 없었어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더니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식지를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문화 모임에 참가하고 싶어서요. 아, 정말요? 너무 환영이에요. 언제든 오셔도 되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에 오시겠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정말 활기찬 분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오랜만에 뭔가 기대되는 일이 생겼다는 기분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옷장을 뒤졌어요. 너무 격식을 차리면 어색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편하게 입으면 성의가 없어 보일까봐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깔끔한 베이지색 니트의 검정 바지를 선택했죠. 거울을 보니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였거든요. 잠깐 주저했지만 이대로 집에만 있을 수는 없다고 다짐했어요. 커뮤니티 센터는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3층 건물인데 깔끔하고 아늑해 보였어요. 1층 안내 데스크에서 2층 세미나실이라고 알려주더군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동그란 테이블 여러 개가 놓여 있고 벽에는 지역 작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죠. 이미 10명 정도가 와 계셨습니다. 대부분 제 또래이거나 조금 더 젊어 보였어요. 모든 분들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며 환영해 주셨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새로 오신 분이세요. 옆자리에 앉은 분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네, 맞습니다. 박소영이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미숙이에요. 여기 온 지 4개월 정도 됐는데 정말 좋은 곳이에요. 김미숙 씨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의 말씨도 부드러웠어요. 이곳 분위기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는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곳이거든요. 책 얘기도 하고, 영화 얘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적인 고민도 나누죠. 그때 문이 활짝 열리면서 에너지 넘치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바로 전화로 통화했던 이윤주 씨였습니다. 58세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활기찼어요. 방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이윤주 씨가 방을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했어요. 아,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전화 주신 분이시죠? 정말 환영해요. 네, 박소영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자, 그럼 먼저 소개 시간을 가져볼까요? 소영 씨부터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시선이 집중되니 조금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의 눈빛이 따뜻해서 마음이 놓였어요.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30년 넘게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쳤고 최근에 은퇴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따뜻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소속감이었죠. 다른 분들도 차례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전직 간호사, 은퇴한 공무원, 주부, 자영업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모두 인생의 새로운 장을 찾아 이곳에 온 것 같았습니다. 이윤주 씨가 오늘의 주제를 소개했어요. 오늘은 내가 최근에 감동받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책이어도 좋고, 영화여도 좋고, 일상의 작은 순간이어도 괜찮아요. 한 분씩 돌아가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손자와 함께 본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또 다른 분은 우연히 들은 클래식 음악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의 이야기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최근에 죄와 벌을 다시 읽었는데 예전과는 다른 감동이 있더라고요. 라스콜리코프의 내적 갈등이 나이가 들어서 읽으니까 더 깊이 와 닿았어요. 오, 역시 문학 교수님이시네요. 어떤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나요? 죄를 짓고 나서 괴로워하는 장면들이요. 인간은 누구나 내면의 선악의 갈등을 안고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말에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문학에 대한 열정이 다시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차 한 잔을 마시며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윤주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영 씨, 오늘 정말 인상 깊었어요. 혹시 다음에 특강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특강이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특강 시간이 있거든요. 소영 씨 같은 분이 와서 문학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게 의미 있는 일을 제안한 거였어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좋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소영 씨가 오셔서 정말 든든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았어요. 하늘도 유난히 파랗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아 있었어요. 아침에 나갈 때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하루였어요. 저녁을 먹으며 오늘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이윤주 씨의 밝은 에너지, 김미숙 씨의 따뜻함, 그리고 문학에 대한 진지한 대화들.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문득 서재에 꽂혀 있는 제 저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문학의 이해, 문학과 삶의 만남.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오늘따라 다시 빛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남편과 함께 쓴 논문이 꽂혀 있던 자리가 비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별할 때 가져간 거였죠. 순간 가슴이 아렸지만 예전처럼 오래 아프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이윤주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구나. 오늘 만난 사람들과 함께라면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꿈속에서 저는 다시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학 강의실이 아니라 커뮤니티 센터의 따뜻한 세미나실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이윤주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다는 열망이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어요. 하지만 대학 강의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학과 우리의 일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어요. 어려운 이론보다는 삶 속에서 만나는 문학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셰익스피어부터 현대 작가들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작품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깨달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강의 당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정성스럽게 옷을 골라 입었어요. 너무 격식을 차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캐주얼하지도 않게. 진한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재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어요. 손이 살짝 떨리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 첫 강의였으니까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집을 나섰어요. 센터에 30분 일찍 도착해서 세미나실을 점검했습니다. 준비한 자료들을 테이블에 펼쳐놓고 화이트보드에 오늘의 주제를 적었어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도 시키고 의자 배치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3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았어요. 평소 모임에 참석하지 않던 분들도 보였습니다. 와, 정말 많이 오셨네요. 소영 씨 강의라고 하니까 소문이 났나 봐요. 이은주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살짝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컸어요. 강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제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여러분처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문학이 우리 삶과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강의실의 분위기였어요. 문학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이별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모든 순간들이 다 문학이에요.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를 예로 들며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안나의 사랑과 고뇌 그리고 선택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 모두가 겪는 인생의 갈림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5세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조용히 앉아서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눈빛이 깊었습니다. 강의 중간쯤 질문 시간을 가졌어요. 교수님, 나이가 들어서 문학을 읽으면 젊을 때와 다른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인생 경험이 쌓일수록 작품 속 인물들의 심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젊을 때는 몰랐던 삶의 복잡함을 알게 되니까요. 그때 뒷자리에 그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문학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고 하셨는데 때로는 더 큰 아픔을 주기도 하지 않나요? 목소리가 차분하고 깊었어요. 뭔가 깊은 고민을 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문학은 때로 우리의 상처를 건드리기도 해요.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과 눈이 마주쳤는데 순간 뭔가 통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소영 씨, 정말 훌륭했어요. 다들 너무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질문했던 그 남성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최민우라고 합니다. 박소영입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문학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강의였습니다. 다음에도 또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자주 뵙게 될 것 같아요. 최민우 씨는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어요. 뭔가 신사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드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나서 이은주 씨와 함께 뒷정리를 했어요. 소영 씨, 오늘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특히 최민우 씨가 질문할 때 분위기가 정말 좋았거든요. 최민우 씨요. 어떤 분이세요? 전직 공무원이신데 정말 성실하고 진중한 분이에요. 평소에 말씀이 많지 않으신데 오늘은 질문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분의 질문에서 느껴졌던 깊이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의 강의를 되돌아봤습니다. 사람들의 진지한 눈빛, 따뜻한 박수 소리, 그리고 최민우 씨와의 짧은 대화.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문학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것, 그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최민우 씨가 던진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문학이 주는 아픔에 대한 질문. 그 질문 속에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모임에서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될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강의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은주 씨로부터 문화 산책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봄날의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동네 곳곳을 걸어다니면서 문화와 역사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센터 앞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일찍 나갔는데 이미 몇 분이 와 계셨습니다. 그중에 최민우 씨도 보였어요. 회색 카디건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은 모습이 단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우 씨. 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네요. 자, 모두 모이셨나요?
오늘은 우리 동네의 숨은 이야기들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에요. 총 12명이 참가했습니다. 이은주 씨의 안내로 첫 번째 코스인 오래된 한옥마을로 향했어요. 걸어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최민우 씨와 나란히 걷게 되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자주 참여하시나요? 아니에요. 사실 처음입니다. 평소에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편이거든요. 목소리에 약간의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뭔가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옥마을에 도착해서 이은주 씨가 이곳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변천사를 들으면서 우리는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이 집은 100년이 넘었어요. 한때는 독립운동가가 숨어 지내던 곳이기도 하고요. 오래된 처마 밑을 지나가면서 최민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세월이 참 빠르네요. 이런 집들도 곧 사라질 텐데. 그러게요. 보존해야 할 것들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보존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추억도 그렇고. 마지막 말에서 개인적인 경험이 묻어나는 느낌이었어요. 더 묻고 싶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코스는 작은 공원이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휴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은주 씨와 함께 근처 조각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었는데 저와 최민우 씨는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았어요. 공무원 일을 오래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이셨어요? 시청에서 문화 관련 업무를 했습니다. 35년 정도 했죠. 그럼 문화에 관심이 많으셨겠네요. 관심이야 있었지만 정작 업무에 쫓겨서 진짜로 즐길 시간은 별로 없었어요. 목소리에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연극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대학 때 연극반 활동을 했었는데 취직하고 나서는 완전히 포기했죠.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럴까요? 이 나이에도 가능할까요? 그때 최민우 씨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보였어요. 포기했던 꿈에 대한 그리움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은퇴하고 나서야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중이거든요. 교수님은 좋은 일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사실 저도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았어요. 순간 남편과의 이별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꾸던 꿈들, 함께 계획했던 미래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의 그 허무함. 결혼 생활을 30년 가까이 했는데 5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힘드셨겠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러세요. 10년 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그 아픔이 생생한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는 혼자 지내고 있는데 가끔 정말 외로워요. 특히 뭔가 감동적인 걸 보거나 들었을 때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저도 똑같아요. 좋은 책을 읽어도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혼자만의 감동으로 끝나버리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서 묘한 동질감이 생겼어요. 상처받은 사람끼리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감대였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오랜만에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문학이 주는 위로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죠. 고마운 말씀이에요. 저도 다시 강의를 하면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때 이은주 씨가 우리를 불렀어요. 소영 씨, 민우 씨, 다음 코스로 가요. 마지막 코스는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기증한 책들로 운영되는 아담한 공간이었어요. 석가를 둘러보면서 각자 마음에 드는 책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시집 코너에서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발견했어요. 오래된 판본이었는데 누군가 정성스럽게 관리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윤동주를 좋아하시나 봐요. 최민우 씨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네, 특히 별해는 밤을 좋아해요. 어려운 시절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그 시를 좋아합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라는 구절이 특히. 맞아요. 그 구절 정말 아름답죠. 우리는 시집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감상을 나눴어요. 문학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가 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센터로 돌아가는 길에 최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교수님, 다음에 혹시 개인적으로 차라도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문학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서요. 좋아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뭔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사람끼리의 조심스러운 첫걸음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최민우 씨와 나눈 솔직한 대화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연극에 대한 꿈, 아내를 잃은 슬픔, 외로움에 대한 고백. 모든 것이 진솔했습니다. 저 역시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열어보인 것 같았어요. 남편과의 이별, 그 이후의 공허함. 혼자서만 곱씹어왔던 아픔들을 나누니까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혹시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의 의미를 천천히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윤주 씨로부터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지역 예술 축제와 연계한 1박 2일 문화 여행을 기획하고 있는데 함께 가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인근 도시의 미술관과 문학관 그리고 오래된 서점들을 둘러보는 일정이었습니다. 소영 씨가 가시면 정말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것 같아요. 민우 씨도 참가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최민우 씨도 간다고 하니까 더욱 마음이 끌렸어요. 지난번 산책에서 나눈 대화 이후로 그분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거든요. 여행 당일 아침 센터 앞에서 만났습니다. 총 15명이 참가했는데 대부분 낯익은 얼굴들이었어요. 최민우 씨는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왔는데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이네요. 오랜만에 여행이라니 설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마지막으로 여행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버스에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최민우 씨 옆자리에 앉았어요. 창밖 풍경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현대미술관이었어요. 현대 작가들의 추상화와 설치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고전문학에만 익숙했던 저에게는 조금 낯선 세계였죠. 어떻게 보세요? 이런 작품들. 한 추상화 앞에서 최민우 씨가 물었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작가의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해요.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느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목적지인 문학관에서는 지역 출신 작가들의 작품과 원고 그리고 개인 소장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한 작가의 서재를 재현해 놓은 공간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저런 서재를 갖고 싶었어요. 책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글을 쓰는 게 꿈이었거든요.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돼요. 그럴까요?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교수님의 인생 이야기면 충분히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최민우 씨의 격려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함께 있으면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마지막 코스인 헌책방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 양쪽으로 크고 작은 헌책방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각 서점마다 개성이 달라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저는 문학 서적이 많은 한 서점에 들어갔어요. 오래된 책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서가 사이를 걸어 다니면서 하나하나 책 제목을 읽어보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그때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70년대에 출간된 연극 대본집이었어요. 청춘예찬이라는 제목의 연극 대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책을 펼쳐보니 누군가 정성스럽게 밑줄을 쳐놓은 흔적이 보였어요. 더 신기한 건 책 사이에 오래된 연극 포스터가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호대학교 연극반 정기공연 청춘예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975년 작품이었어요. 이상하네요. 이런 걸 여기서 만나다니. 포스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출연진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최민우였습니다. 설마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틀림없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운명적인 만남일까요? 책과 포스터를 들고 서점 밖으로 나왔어요. 최민우 씨가 다른 서점에서 나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 잠깐만요. 네, 뭔가요? 이거 보세요. 포스터를 보여주니 최민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방금 헌책방에서 발견했어요. 이 최민우가 혹시 저예요.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깊은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기하네요. 정말 그래요. 이 연극이 제 인생을 바꾼 작품이거든요. 어떻게요? 이 작품을 하면서 연극에 완전히 빠졌어요. 졸업 후에도 연극을 계속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포기했죠. 그때 이윤주 씨가 다가왔어요. 뭘 그렇게 진지하게 보고 계세요?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포스터를 보여주니 이윤주 씨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민우 씨가 연극을 하셨다고는 들었는데 오랜 옛날 얘기예요. 옛날이라고 해서 의미 없는 게 아니죠. 이런 인연으로 다시 만나다니 정말 신기해요. 포스터를 보면서 최민우 씨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그리움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책과 포스터를 구입하기로 했어요. 이 책 제가 사도 될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왜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요. 책을 사면서 서점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이 책이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는지 궁금했거든요. 아, 그 책 말씀이시죠? 몇 년 전에 한 할아버지가 가져오셨어요. 돌아가신 아드님의 유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드님의 유품이요? 네, 연극을 정말 좋아하셨다고 하시면서 누군가 소중히 간직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듣고 나니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어요. 누군가의 꿈과 열정이 담긴 책이었던 거죠.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최민우 씨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무대에 서 있을 때 그 짜릿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왜 포기하셨어요?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으니까요. 그때는 연극으로 먹고 살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후회되시나요? 후회라기보다는 아쉬워요. 만약 그때 용기를 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목소리에서 깊은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젊은 시절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그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해 봤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도 은퇴하고 나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거든요. 교수님의 새로운 꿈은 뭔가요? 글을 써보고 싶어요. 제 인생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같은 거요. 꼭 써보세요. 읽어보고 싶어요.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버스 안의 분위기가 더욱 따뜻해졌어요. 다른 참가자들도 오늘의 감상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센터에 도착해서 헤어지기 전에 최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교수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오랜만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저도요. 특히 이 포스터를 발견한 건 정말 신기했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그 연극 대본을 함께 읽어보실래요? 오랜만에 대사를 읽어보고 싶어져서요. 좋은 생각이네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집에 돌아와서 구입한 책과 포스터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연극 대본 곳곳에 연필로 메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더 감정을 실어서 호흡 조절, 상대방 눈을 보며 같은 연기 노트들이었어요. 최민우 씨가 얼마나 진지하게 연극에 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고스란히 책에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의 우연한 발견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수십 년 전 최민우 씨의 꿈이 담긴 포스터를 제가 발견하게 된 것.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서로의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고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문화 여행에서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민우 씨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연극 대본을 함께 읽어보자는 약속을 잊지 않으셨던 거죠. 교수님, 시간 되실 때 차라도 한잔 하면서 대본을 봐주실 수 있을까요? 언제든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센터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라 대본을 읽기에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약속 시간에 카페에 가니 최민우 씨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그 연극 대본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너무 오랜만이라 긴장되어서요. 커피 주문했는데 뭘로 드릴까요?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커피가 나오고 대본을 펼쳤어요. 청춘 예찬이라는 작품은 젊은이들의 사랑과 꿈, 그리고 현실과의 갈등을 다룬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맡았던 역할이 이준호라는 인물이에요. 꿈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순진한 청년이죠. 대본을 읽어보니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었어요. 젊음의 열정과 아픔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좋은 작품이네요. 이런 걸 하셨다니 부러워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연습하고 무대에 대한 꿈으로 가득했죠.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최민우 씨가 몇 구절을 읽어보셨는데 아직도 그때의 감정이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죽은 것과 같다. 이 대사를 참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나이가 들면서 꿈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교수님을 만나면서 다시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저 때문에요? 네. 교수님을 보면서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60대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때 문득 이윤주 씨가 카페로 들어왔어요.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두 분이 여기서 뭐 하세요? 연극 대본을 읽어보고 있었어요. 아, 그 포스터 말씀이시죠? 앉아도 될까요? 이윤주 씨가 합석했어요. 평소와 달리 조금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민우 씨와 저는 예전에 아는 사이였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놀랐어요. 최민우 씨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윤주 씨, 굳이 그런 얘기까지. 아니에요. 소영 씨도 알 권리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우 씨와 저는 20년 전에 잠깐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민우 씨는 아직 결혼 전이었고 저는 이혼한 직후였죠. 분위기가 급격히 무거워졌어요. 뭔가 복잡한 과거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개월 정도 만났는데 결국 잘 안 됐어요. 서로 상처받은 상태에서 만나서 그런지 오해가 많았거든요. 윤주 씨, 이미 지난 일인데 그래서 처음에 센터에서 민우 씨를 봤을 때 당황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윤주 씨가 저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소영 씨, 민우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와는 인연이 아니었지만 소영 씨와는 다를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두 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서로 잘 맞는 것 같아요. 상처받은 사람끼리의 깊은 이해가 있달까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최민우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최민우 씨와 이윤주 씨 사이에 있었던 일이 궁금했습니다. 이윤주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두 분이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윤주 씨가 떠나고 나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최민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누구나 과거는 있잖아요. 윤주 씨와는 정말 짧은 인연이었어요. 서로 상처받은 상태에서 만나서 제대로 된 관계가 될 수 없었죠. 어떤 상처였나요? 아내가 암 투병 중일 때였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혼자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윤주 씨도 이혼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었고요. 그랬구나. 서로를 위로하려고 했는데 결국 더 큰 상처만 주고받게 됐어요. 그래서 정리했죠. 최민우 씨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면서 그분의 아픔이 더 깊이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아내의 병간호를 하면서 느꼈을 절망감과 외로움을 상상해 봤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정말 나약했어요. 현실을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날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최민우 씨의 과거,
이윤주 씨와의 관계, 그리고 제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 서로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모두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사랑이라는 게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건가? 60대에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건가?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최민우 씨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점점 소중해지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관계.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정기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중년 여성이 저를 불렀어요. 혹시 박소영 교수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김영이라고 해요. 최민우 씨를 잘 아는 사람인데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최민우 씨는 이미 먼저 가신 후였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서 김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최민우 씨의 고등학교 동창이면서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민우 씨가 요즘 센터에 다닌다고 들었어요.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그런다면서요. 네, 문화 모임에 참여하고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우 씨와 가까워지시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어요. 무슨 뜻이신가요? 민우 씨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바람을 피웠던 사람이에요. 이웃에서는 다 아는 일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사실이에요. 아내가 암 투병 중일 때 다른 여자와 만났어요. 동네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윤주 씨와의 과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이윤주 씨예요. 지금 센터에서 일하는 그 여자 말이에요. 그만하세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교수님께서 속으시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우 씨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카페를 나와서 걸어가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김영희 씨의 말이 사실일까요? 최민우 씨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최민우 씨에 대해 느꼈던 신뢰와 호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이윤주 씨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소영 씨, 급한 일이 있어서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센터에서 만났는데 이윤주 씨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제 김영희 씨가 소영 씨를 만났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동네가 좁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나요? 민우 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윤주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김영희 씨는 원래 소문내는 걸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그럼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일부는 사실이에요. 민우 씨와 제가 만난 건 맞아요. 하지만 김영희 씨가 말하는 것처럼 분류는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관계였나요? 정말 힘들 때 서로 위로해준 사이였어요. 로맨틱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친구로서요. 하지만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소문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최민우 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서요. 부탁드려요. 공원에서 만났는데 최민우 씨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김영희 씨를 만나셨죠? 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대충 짐작이 가요. 제대로 설명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들어보겠어요. 아내가 투병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요. 그때 윤주 씨가 많이 도와줬어요. 어떻게요? 병원 일이나 집안일을 함께 해줬어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정말 고마웠어요. 그뿐이었나요? 감정적으로 의지하기도 했어요.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혼자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람을 피운 건 아니에요. 윤주 씨도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았고요. 서로 상처받은 사람끼리 위로해 준 것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어요. 아내한테는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 왜 비밀로 만나셨어요?
아내가 질투할까 봐요. 아픈 몸으로 스트레스 받을까 봐 숨긴 거예요. 최민우 씨의 설명을 듣고 나니 조금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수님, 갑자기 모든 게 복잡해졌어요. 정리할 시간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해만은 하지 마세요. 집에 돌아와서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최민우 씨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김영희 씨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무엇보다 제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최민우 씨에게 느꼈던 감정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외로움 때문에 착각했던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센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이은주 씨로부터 몇 차례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최민우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김미숙 씨가 집을 찾아왔어요. 소영 씨, 요즘 모임에 안 나와서 걱정돼요.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요. 민우 씨 때문인가요? 센터에서 소문이 돌더라고요. 소문이요? 김영희 씨가 이상한 얘기를 퍼뜨리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민우 씨를 믿어요. 왜요? 아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헌신적으로 간병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바람을 필 리 없어요. 김미숙 씨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한 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최민우 씨에 대한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던 중에 문득 여행에서 발견했던 연극 대본집이 떠올랐습니다. 서재에서 책을 꺼내 다시 펼쳐봤어요. 그 안에 끼어있던 포스터를 보면서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포스터 뒷면에 연필로 쓰여진 글씨가 있었어요. 민우야, 내 꿈을 포기하지 마라. 진수가. 진수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연극 대본 곳곳에서 본 필체와 같았습니다. 아마도 최민우 씨의 연극반 동료였던 것 같았어요. 갑자기 헌책방 주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신 아드님의 유품이라고 했던 그 말. 혹시 진수가 그 아들이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마음속에서 뭔가 풀어야 할 실마리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그 헌책방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연극 대본집을 산 사람입니다. 아, 기억나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그 책을 가져오신 분과 연락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서 쉽지 않은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신가요? 그분 아드님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서점 주인이 잠시 망설이더니 연락처를 알려주었어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드님의 연극 대본집을 산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드님과 관련된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요. 그분은 흔쾌히 만나자고 하셨어요. 다음 날 오후에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진수 씨의 아버지를 만나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최민우 씨와의 만남, 우연히 발견한 포스터,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메시지까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민우는 진수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러셨구나. 대학 시절 둘이 정말 붙어 다녔어요. 연극에 미쳐서 밤낮 없이 연습하곤 했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최민우 씨의 과거가 조금씩 그려졌어요. 민우는 연극에 재능이 있었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해야 했죠. 진수가 그걸 안타까워했어요. 포스터에 적힌 메시지도 그 때문인가요? 네, 민우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진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친구의 꿈을 응원했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진수는 졸업 후에도 연극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결국 다른 일을 해야 했죠. 언제 돌아가신 건가요? 5년 전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어요. 민우 씨는 아시나요? 장례식에 왔어요. 그때 정말 많이 울더라고요. 진수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그리워하면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진수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민우 형이 다시 연극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어떻게요? 작은 연극단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나이 든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요. 그런 계획이 있었구나. 진수의 꿈이기도 했지만 민우를 위한 마음이 더 컸어요. 친구가 꿈을 포기한 걸 평생 안타까워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오늘 들은 이야기를 정리해 봤어요. 최민우 씨에 대한 새로운 면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연극에 대한 열정, 친구를 향한 깊은 우정, 그리고 꿈을 포기해야 했던 아픔. 김영희 씨가 퍼뜨린 소문들이 얼마나 부정확한지도 깨달았어요. 사람의 한 면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의 위험성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최민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우 씨, 저예요. 교수님,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진수 씨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포스터 뒷면에 적힌 메시지 때문에 찾아봤어요. 진수를 만나셨군요. 아버지를 만났어요. 진수 씨는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네,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이죠. 다음 날 공원에서 만났어요. 최민우 씨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진수 씨 아버지한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요? 대학 시절의 우정, 연극에 대한 열정, 그리고 꿈을 포기해야 했던 아픔까지. 진수는 정말 소중한 친구였어요. 제가 연극을 포기할 때 가장 안타까워했던 사람이죠. 연극단 만들려던 계획도 들었어요. 아, 그것까지.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수 없이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았고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교수님, 우리가 함께 시작해봐요. 진수 씨의 꿈을 이어가는 거예요. 최민우 씨의 눈에 놀라움과 감동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해봤어요. 김영희 씨의 말들, 제 의심들, 모든 게 부질없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교수님,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때 최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느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상처들, 현재의 희망들,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꿈들을. 모든 오해가 풀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최민우 씨에 대한 믿음도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 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진수 씨의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민우야, 내 꿈을 포기하지 마라. 이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최민우 씨와 저는 진수 씨의 꿈이었던 연극단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먼저 이윤주 씨를 만나서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했어요. 소영 씨, 정말 다행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봐요.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김영희 씨가 너무 과하게 나선 것 같아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연극단 만들기 계획을 설명하니 이윤주 씨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센터에서 공간도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민우 씨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평생의 꿈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며칠 후 센터에서 연극단 창단 모임을 가졌어요. 평소 문화 활동에 관심 있던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해요.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연극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미숙 씨를 비롯해서 15명의 회원이 모였어요. 모두들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정말 기대돼요. 평생 연극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경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함께 배워가면 되니까요. 첫 작품으로는 청춘 예찬을 선택했어요. 최민우 씨와 진수 씨가 함께했던 그 작품을 다시 무대에 올리는 거였습니다. 이 작품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친구와 함께했던 추억이 담겨 있거든요. 그 추억을 새로운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연습이 시작되었어요. 주 3회 센터 세미나실에서 2시간씩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호흡이 맞아갔어요. 이 대사는 이렇게 해보세요. 감정을 좀 더 실어서. 어려워요. 이런 감정 표현이. 천천히 해봐요. 본인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서. 최민우 씨는 정말 좋은 지도자였어요. 오랜 꿈을 포기했던 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열정적이었습니다. 연습이 진행되면서 우리 사이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내고 있어요. 어느 날 연습 후 둘이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진수가 봤다면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분명히 어디선가 보고 계실 거예요. 교수님과 함께 하니까 모든 게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 나이에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네요. 그때 최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주실래요? 이미 시작했잖아요. 더 확실하게요. 서로를 평생의 동반자로 생각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0대에 이런 프러포즈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생각해 볼게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한 달 후 드디어 공연 날이 다가왔어요. 센터 대강당에서 지역 주민들을 초대한 작은 공연이었습니다. 공연 당일 아침 긴장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분장을 하고 의상을 입으니 정말 배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소영 씨, 정말 멋있어요. 진짜 배우 같아요. 너무 긴장돼요.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잖아요. 공연이 시작되었어요. 무대에 서는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연극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박수 소리와 웃음소리가 무대 위에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을 할 때 최민우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두 사람 다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해냈어요, 교수님. 우리가 함께 해낸 거예요. 관객석에서 우리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 중에서 진수 씨 아버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박수치고 계셨어요. 공연 후 뒤풀이 자리에서 모든 단원들이 감격에 젖어 있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제가 무대에 설 줄은 몰랐어요. 다들 너무 훌륭했어요. 다음 공연이 벌써 기대돼요. 진수 씨 아버지도 와서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진수가 꿈꿨던 일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진수 덕분입니다. 진수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준 거예요. 그날 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최민우 씨와 단둘이 공원을 걸었어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저도요. 이런 기쁨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교수님, 아직도 제 제안을 생각 중이세요? 그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최민우 씨와 함께하는 미래가 어떨지,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네, 좋아요. 정말요? 우리 함께해요.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가요. 최민우 씨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 다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달 후 우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연극단 단원들과 센터 사람들이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보는 사람이 다 행복해져요. 우리 연극단에도 좋은 일이네요. 더욱 단합이 될 것 같아요. 결혼 후에도 연극단 활동은 계속되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더 다양한 작품들을 공연했습니다. 무엇보다 최민우 씨와 제가 서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센터에 처음 갔던 그날부터 모든 게 시작됐잖아요. 운명이었나 봐요. 서로를 찾아 헤매던 두 사람이 만난 거.
진수 씨 포스터도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수가 우리를 이어준 거예요. 전국에서 지켜보면서.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우리의 새로운 인생도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 시간들을 모두 함께 채워나가요. 네, 함께요.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바라보았어요. 60대에 시작된 새로운 사랑, 새로운 꿈, 새로운 인생. 모든 것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연극단은 계속해서 성장했고 우리의 사랑도 더욱 깊어져 갔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매일매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어요. 박소영과 최민우 두 사람의 아름다운 여정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